가보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는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가를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네. 여론조사 공표를 9일부터는 못해요. 오늘 방송하는 오늘이 7일이고 그러니까 8일 여론조사까지는 조사할 수 있고 공표를 할 수 있는데 9일부터는 여론조사를 못 해도 공표를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직전에 누군가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언론에다 공표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야 되는 작업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바로 직전에 어떤 후보가 이기고 있다 이런 거를 막 하려고 하는 그 여론조사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네, 밴드웨건 효과도 노리고 언더독 효과도 누리고 막 여러 가지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조원 CNI라고 하는 회사는 제가 그분들이 저를 고소해도 할 말은 없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추세에 보도가 나오는 시점들이 있죠. 꼭 조원 CNI고요, RN서치라는 회사 두 회사는 요소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린 역할을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네. 보신다. 아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결과적으로. 우리 방송으로 네, 계속 네.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죠. 네. 그 민주당 당대표 경선할 때 김진표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던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근데 틀렸잖아요. 틀렸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국민일보하고 CBS랑 공동으로 해가지고 서울, 경기 격전지 5곳 여론조사라고 갑툭튀하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일반 여론조사 다른 여론조사들의 추세랑 완전히 달라요. 네, 다르고 그 종로만 빼고 나머지가 거의 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기는 것처럼 나왔죠. 예. 네, 근데 저 비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그 비밀을 말하기 전에 네. 그렇게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연과 황교안은 안 되는구나. 격차가 많이 나던데요. 예,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이낙연은 52.2, 황교안은 37.1인데 댓글들을 보니까 이 정도 조사로도 이렇게 나면 이낙연은 지금 실제로 종로에서는 60% 넘겠구나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쓰였냐 하면요. 이게 미래통합당 쪽에서 과거에 20% 넘게 차이 나던 지지율이 10%대로 좁혀졌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김종인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낙연 후보에게 황교안 후보가 10% 정도로 차이를 좁히고 있다 이렇게 해서 쫓아가는 추세라고. 그 얘기. 네. 거기에 지금 충실하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바로 조원 CNI, 국민일보, CBS 여론조사인데 일단 여기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응답률과 유선 비율이라고 보는데요. 네. 일단 이상하게 이 조원 CNI의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너무 낮아요. 지금 선거철이기 때문에 리얼미터나 갤럽 같은 데서 하는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웬만큼 나오거든요. 10%에서 네, 10% 20% 이상 나오기도 네, 하는데 네. 종로 같은 경우는 응답률 3.8 그리고 유선 31. 이건 유선을 너무 많이 넣은 겁니다. 요즘에는 지금 웬만한 여론조사는 유선 100%까지 합니다. 아, 무선 100%. 무선 100%까지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동작을 같은 경우는요. 모든 여론조사가 이수진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뜬금없이 나경원 후보가 이수진을 앞서는 걸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500명짜리긴 하는데 응답률 4.2%, 유선 31%. 31%. 네. 그러니까 이게 유선을 일부러 이렇게 많이 집어넣는 악의성이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오늘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여론조사가 들쭉날쭉하잖아요. 예, 격차도 굉장히 들쭉날쭉해서 물어보니 유무선 비율을 먼저 살펴보셔라. 맞아요. 그게 예, 제일 그렇게 중요해요.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지지율 보고 흥분하시고 그러면 이게 몸에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유무선 비율을 보십시오. 그래서 유무선 비율에서 유선 비율 있죠. 예. 유선 비율은 10% 내외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거 보면 9% 넣는 데 있고 13, 4% 넣는 데도 있어요. 15% 넣는 데도 있고. 예. 그래서 15%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선 전화를 안심번호에 추출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선을 한 10여 % 내외로 넣는 것이 정상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유선을 많이 하면 네. 우리한테 불리하냐는 정확한 답은 사실 없어요. 없는데 네. 해보면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선을 지금 쓰고 있는 집이 푸나님은 유선 있으세요? 없어요. 집에? 저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유선을 굳이 쓰는 분들은 연령대가 높다. 또는 뭐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자영업 있어요. 반드시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이나 어르신은 아무래도 민주당의 불리한 여론이지 않겠냐라고 추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과학적이진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추정해 볼 수는 있는데 경험치기예요, 이게. 쭉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 구로울 같은 경우는 윤건영, 김용태가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네. 이것도 의도가 보이는데 다른 여론조사에서 한 더블 스코어 나오거든요. 네. 윤건영 42.5, 김용태 37.5 이렇게 나오는 이거의 정파적 의미는 뭔지 아세요? 예. 그 지역에 미래통합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예. 그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의미가 강효식 있는 겁니다. 후보라고 네, 11.0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더블 스코어로 질 때는 11.0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지율 격차가 7, 8%로 좁혀졌잖아요. 그때 11%는 의미가 생긴다. 이렇게 단일화를 하게 그렇죠. 되면 두 후보의 합이 48%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윤건영이 이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음. 지금 여기 응답률은 3.2%고요. 너무 낮습니다. 유선은 34%예요. 유선 비율이. 네. 나 참. 동대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의 장경태 39.3, 이혜원 33.5, 민병두 13.2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응답률이 4.9, 유선 30%.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용우 후보가 꾸준히 이겨왔던 경기 고양정 김연아가 이용우 후보를 앞섭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네. 46.4, 김연아, 이용우 42.2. 근데 여기 응답률은요 4.7이고요. 유선이 32%예요. 그러니까 저 유선 비율을 10%로 줄여 보십시오. 예. 예, 그러면 달라지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여론조사 공표가 9일부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직전,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에 나경원이 이수진을 앞섰다. 김연아가 이용우를 앞섰다는 이미지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밴드웨건 효과. 이걸 악의적이라고 저는 표현하는 거고 네. 오늘 나온 다른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이거는 문화일보 조사인데 문화일보 의뢰로 엠브레인 퍼블릭이 지난 5일 6일 종로와 동작을 거주 남녀 18세 이상 각각 502명, 5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거거든요. 여기에는 이낙연과 한교안이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 납니다. 53대 27.5. 그 유선 비율이 10% 정도 예. 되죠. 이수진은 47.2, 나경원 34.3. 여기는 유선이 9.8, 네. 그리고 무선이 90.2. 네. 동작을은 유선이 9.5, 무선이 90.5예요. 네.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유선을 많이 섞으면 저쪽 소위 말하는 보수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지금 악용해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전에 무조건 따라가고 있거나 이긴다는 공표를 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조원 CNI와 국민일보와 CBS가 나섰다는 거죠. CBS의 경우는 리얼미터하고도 계속 조사를 하거든요. 예. 그때는 유무선 비율이 그 조원 CNI하고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보기엔 좀 억지스러운 변명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영업자들과 어르신들 프로테이지를 고려할 때 저분들은 30%가 적당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은 조금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대략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 하려고 계속 쏟아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봤어요. 네. 근데 민주당 후보들한테 되게 불리하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다 유선 비율이 비율이 높죠. 엄청 높아요. 다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조원 CNI의 이 여론조사는 그 중에서 특히 유선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 34%까지 있으니까요. 예. 유선으로 여론조사 했다가 폭망한 게 지난 선거예요. 제가 당한 예, 저는 25%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갖고 결국에는 까봤더니 민주당 1위 일당됐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는 그게 유선으로 했던 여론조사였고 그것 때문에 법이 바뀌었고, 저는 이번 선거가 끝난 뒤에 이걸 맞추지 못한 여론조사 기관들은 사실은 여론조사 기관이요 아주 비슷하게 맞춰야 여론조사 기관이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내놓은 상품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집단이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첫 기관으로 번째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검찰 수사 잘못해도 책임 안 져요. 두 번째가 언론 보도 잘못해도 책임 잘 안 집니다. 지금 세 번째 여론조사 기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 믿지 마시고요. 낭망하지도 마시고 무조건 투표하면 이깁니다. 지금 이런 여론조사는 악의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무선 비율을 보시고 유무선 비율이 10% 내외인 여론조사만 뭐 그나마 조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그때 그 조원 CNI와 RN서치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했던 일을 다 기억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